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주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공무원과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큰 상관이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하실 거예요. 공무원과 4차 산업혁명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우선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읍면동에서 서류 떼주는 모습이나 청소하는 모습, 전화 받는 모습만 생각한다면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을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우선 도시개발 및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농사일에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팜, 도시농업 등의 기반시설을 만들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로봇 청소기를 투입하거나 무단투기 단속 드론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와 장소를 고려해서 최적의 버스 노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연관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기술과 정책의 연결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우선 스마트시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전 중 하나인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본다면 다양한 유형의 전자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용해서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지역이라는 뜻인데 말이 좀 어렵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다양한 전자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로 분석 및 활용해서 도시를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자센서, AI를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전자센서를 통해서 교통량, 유동인구,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소음 발생 지역 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한 후에 신호등, 경찰, 공무원, CCTV 등의 자원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가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어 단어처럼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를 관리 및 운영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가 중요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모든 도시들은 스마트시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편의성이 증대되기 때문이기도 하며 예산과 자원의 한계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인력의 한계도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의 신호시간을 조정할 때 인력이 투입돼서 실제로 차량 통행량과 사람의 통행량을 파악한 후에 결정하는데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모든 곳을 사람이 방문해서 측정하고 계산한다면 이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거나 다른 교통수단이 더 발달하게 된다면 교통신호는 더 복잡해질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인력이 투입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스마트 센서 등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결과를 산출한다면 이거는 훨씬 쉬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민원 발생 지역을 분석해서 문제를 산출하고 최선의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가 더럽다는 민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AI가 분석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주변 유동인구, 상가, 학교 등을 분석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출퇴근 길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경로를 AI가 분석해서 지정해준 다음에 쓰레기통을 위치시키거나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길거리에 투기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경로를 바꾼다든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효과적인 문구를 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은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지원하는 산업이 있다면 바로 농업과 축수산업입니다. 이들은 기간산업으로 분류되며 필수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합니다. 때문에 공무원들도 특히나 신경 쓰는 분야인데요. 현대 이들 분야는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태풍, 호우, 냉해, 폭염 등 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생산량이 들쑥날쑥하며 종사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스마트 파밍은 IoT, 로봇, 드론 및 AI 등을 활용해서 농장을 경영하고 필요 노동력을 최적화해서 제품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농장에 센서를 부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AI로 분석하여 IoT 기술로 온도, 채광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로봇 등으로 수확하는 농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종사자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혼자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날 것이고 환경 변화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서 꾸준한 생산을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공무원이 왜 필요할까요? 사실 위와 같은 사업을 일반 농업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술 도입에 있습니다.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도 엄청날 뿐더러 자금이 있어서 설치하더라도 기술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 분들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이 스마트팜 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스마트팜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술의 보급 수준이 낮고 설비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수산업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식장이나 축사에 AI 및 IoT를 활용한 설비에 설치한다면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산업 종사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식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꾸준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마트 파밍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IoT. 이번에는 초점을 조금 바꿔서 기술 자체에 초점을 더 보겠습니다. 많은 기술 중 IoT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며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이며 사물 인터넷을 뜻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워치부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등 복합적인 단계까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IoT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우선 IoT 쓰레기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위치한 쓰레기통들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스스로 알려주고 용역업체에 연락해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IoT 신호등을 만들어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신호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부분을 보자면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 IoT 기술이 도시 설계 전반에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쓰레기통, 신호등, 하천, 공원, 배수시설 등에 도입할 수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도 넓은 면적을 다룰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 도시 내에 위치하는 설비들을 모두 점검하고 관리 및 보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때문에 IoT 기술을 도입해서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들을 왜 알아야 하지 싶으시다면 공무원이 하는 일들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 덜 된 옆 동네를 개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도시개발계획, 건축설계 등을 하는데 이는 모두 공무원을 거칩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공무원이 연관되어 있으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일에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일에도 공무원이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모르거나 도입하지 않는다면 업무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직렬에 영향을 줄까요? 제 생각이지만 대부분 직렬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행정직은 물론 복지직, 환경, 녹지, 기술, 운전 직렬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교육 행정직, 교정직, 소방직 등 거의 대다수 직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면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빠질 수 없는 주제인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보다도 훨씬 넓은 영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5G나 그 기술의 원리가 어려운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공부하고자 하면 끝없을 정도입니다. 다만 공무원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수준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기술을 연구하는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만 알아도 면접 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